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민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야, 이건 진짜 총선 때까지 계속할, 신당이 뜨면 안 할래나 오히려? 일단 이 신당 관련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 가상 여론조사 이거 11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거 위주로 보면 이준석 신당 얘기도 있고 송영길 신당 여론조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당이 과연 뭐 파괴력이 있느냐, 실제 내년 총선에 중대 변수가 되고 있느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뜨기 전이랑 또 네. 뜬 다음에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글쎄 내년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끝판 대결이죠. 그래서 양강 대결 구도가 되는데 신당 안 뜬다? 또는 떠도 별 효과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네. 워낙 지금 두 정당에 대해서 두 정당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싫은데 예. 끝장 승부는 내야 되니까 끝장 승부를 내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2월 1일부터는 조사 방식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뷰 자체 조사하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 제3신당이 출연할 경우에 지지할지 여부 물어봤습니다. 자, 이준석, 유승민 신당 12%, 조국, 송영길 신당 11%. 자,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27%가 나왔어요. 자, 국민의힘 31, 민주당 27. 자, 이준석, 유승민 신당 12, 조국, 송영길 신당 11. 자, 어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 신당이랑 조국 신당 지지율 차이 별로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 물어보면 예. 이준석 신당을 물어보든 송영길 신당을 물어보든 조국 신당을 물어보든 비슷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비슷할까? 그냥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청에서 대체로 제3신당, 신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두 정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 그냥 신당하면 지지해 볼래, 저 여론조사에서 응답해 볼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 조사에서 민주당이 좀 많이 빠져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두 신당 쪽으로 간다는 거지. 민주당은 15%포인트가 빠졌고, 그러니까 두 신당을 제외하고 기존대로 물어봤던 조사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은 15%포인트 빠지고 국민의힘은 8%포인트가 빠졌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전쟁을 할 상대는 이들이 이제 준연동형이 된다면은 비례투표 전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15%포인트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졌지만 멋지게 잘 싸웠지만 졌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병리평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김수민 평론가, 네. 이거 이준석 신당하고 송영길 신당은 약간 다르지 않아? 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당 자체의 이제 네. 노선도 다르지만 이준석 신당은 일종의 본인은 국민의힘의 대체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내 길이 맞아 요건 것 같고,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 같이 해서 200석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럼 일종의 뭐 보완제를 하려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예. 더 그래서- 무엇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근데 이준석 신당,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보다는 네.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예. 좀 무당파라든지 아하. 이쪽의 지지를 더 받고 있는 네.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조국 송영길 신당은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갈라가는 몫이 큰 거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꼭 안 좋지는 않은 게 아유. 지역구에 그러면 막 후보를 많이 낼 거냐, 조국 송영길 신당이 나타날 경우에 네.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비례정당을 할 거니까. 이 당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등도 이제 소위 연합정당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반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들의 반윤은
이제 뭐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각계약진하면서 국민의힘을 포위한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뭉치자는 쪽이거든요. 반윤으로 뭉치자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역구에는 별로 후보를 안 낼 겁니다. 호남 말고는. 네. 내더라도 호남 쪽. 어차피 내더라도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볼 가능성이 없는 거. 현저하게 낮은 그 지역에만 낼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나쁜 일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이 신당 창당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할 수 있죠. 왜요? 아니 병립형으로 가도 지지를 나눠 먹는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당들이 병립형에서 연동형에 비해서 의석수는 좀 떨어지겠지만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국 송영길 신당이 10% 정도를 병립형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받아낸다. 그러면 한 5석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그렇게 해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는 병립형이 되면은 뭐 신당의 파괴력이나 신당 대연 기대감 자체는 현저하게 위축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조사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실시한 조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두 정당은 마음에 안 드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건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신당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준석 신당 지지 의향이 있으면 15.8%. 지금 27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발표된 게 있나요? 신당에 대한 철학이나 신당에 대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이 오는 건지 천하 용인 중에서 다 합류하는 건지 전혀 뭔가 미동의 상태예요.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 물어보면 8일 날 검찰 소환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신당 13.9%예요. 이준석 신당 15.8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 13.9 뭐냐면 두 정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신당에 대한 선택 응답이지 이게 그럼 송영길 신당이 어떤 정당인지 뭐가 그러면 돈 봉투를 해명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준연동으로 가면은 위성정당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는 좀 반발 기류가 있긴 한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밀어붙이냐가 중요하니까 아예 그냥 신당 고민하지 말자.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입으로 신당합니다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태풍의 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조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 신당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예요. 그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쪽이 대구에서 갖는 기반보다는 확실하게 이낙연 전 대표 쪽이 호남에서 갖는 기반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또 네. 전남지사를 지냈고. 사실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의석 과연 당선이 될 거냐 네.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안 된다고 친다면 지역구 의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영남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호남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호남 지역 민심은 사실 국민의힘은 그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아주 낮으니까 예. 좀 분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좀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2016년에 국민의당 사례에서 발견이 이미 됐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구조적으로 예. 뭐 당사자의 내심을 떠나서 구조적으로는 이낙연 신당 쪽이 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예전부터 봤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역 기반은 호남, 그 다음에 이념 기반은 저 비명계 예전에 뭐 친문계를 규합해서 새 세력을 만든다. 그러면 20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처럼 뭔가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처럼 할 수는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구조는. 그 당시 국민의당의 안철수라는 중심 인물을 봤을 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보다 고유 지지율이나 이런 게 더 높았었어요. 그런 예, 기대감이나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중량감이 분명히 굉장히 큰 정치인이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조금 지나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수도권에서 그 당시 국민의당이 막 지역구에 10% 내지는 20% 이상 나온 지역도 있었는데 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이 같이
둘 다 생겼는데 같이 안 간다고 했을 때 또 네. 양쪽이 좀 갈라먹는 게 있을 거예요. 중도 부당층 뭐, 표를. 예, 그쪽에 수도권 예. 특히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국민의당만큼 가능할 거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배수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파괴력. 뚜렷한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것이 그때는 이른바 호남의 기류 자체가 문재인 대표하고는 못 해먹겠다. 그래서 뭐 박지원 당시에 뭐 의원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한길 위원장. 김한길 당시 대표부터 예. 다 탈당 러시였잖아요. 호남 중진들이 많이 나갔죠. 탈당 러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있는 이용호 의원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호남 민심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돌아선 상태였고 비례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두 번째를 기록한 것이 국민의당이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안철수 효과라기보다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하게 문재인 대표가 싫어서 호남에서 워낙 싫어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호남 보자고요. 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낙연 신당이 내년 총선에 돌풍을 불러오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자체가 지금 호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갤럽도 뭐 조사를 하잖아요. 수치는 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아요. 아 그래요? 아주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이낙연 뭐 이런 상황인데 전북 쪽에서는 정세균 이런데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송선거구제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이나 행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쇼에 출연한 것도 많이 인용됐잖아요. 예. 엄청 인용되던데요. 제가 이낙연입니다. 이런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성대모사를 어떻게 잘 하실지 늘 골똘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낙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내년 총선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총선 전이든 총선 후든 이른바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 세력 규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견이 있는 것이 호남 지역에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대선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호남 쪽으로 막 갑니다. 그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이냐.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의 호남에서 지지율이. 근데 이게 마땅한 대항 세력이 안 나타나니까 네. 판의 변화가 안 읽혔던 것 뿐이지 이걸 도전하는 세력이 있으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확 옮겨갈 수도 있다. 뭉탱이로 표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남 같은 경우는 한 3일 만에 여론조사 지표로 따졌을 때 한 10%포인트, 20%포인트가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대구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응집이 돼 있어서 사실 호남 지역 주민들은 타지 주민들에 비해서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 찍으니까 예. 안 찍으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예, 예. 했을 때 이 입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당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발견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위험 부담은 있겠죠. 막상 도전했는데 안철수 당시에 국민의당만큼 안 되는 그 가능성도 물론 무시 못할 만큼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싶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가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2016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임기 후반부로 가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호남이 반윤석열 정서가 너무 높아요.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부정평가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호남에서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의 성격은 끝판승부예요. 끝장승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일단은 좋으나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이 끝장승부에 승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권자들마저도 진영 대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임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로 왜 그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음 대선보다도 더 길게 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왜냐하면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또 소선거구제에서도 다른 신당을 호남에서 선택한다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죠. 2016년의 반박근혜 정서는 지금 반윤 정서보다 더 강했습니다. 호남에서. 근데 호남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경우에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 찍는다고 국민의힘이 될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견을 좀 달리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제3지대 얘기 좀 잠깐 해보죠.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요런 그 다른 제3지대 일종의 선발 주자들인데 그 상황은 어때요? 지금 여론조사 조사한 거 있나요? 데이터 잡힌 특별하게 게? 없고요. 특별하게 네. 이제 조사가 없다는 없구나. 거는 아. 그만큼 여론의 주목도 잘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양양자 두 사람이잖아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네. 뭐 상당히 또 지금 기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또 데이터 분석은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오히려 정치권 상황은 이준석이나 그냥 유승민이 이렇게 붙여서 예. 신당을 물어보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신당 정도만 네. 거론될 뿐이지 송영길 신당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 소환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양양자 두 사람에 대해서 물론 두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걸출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한 주목도는 현저히 낮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신당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별한 선택지라기보다는 기존 두 정당이 너무 싫은 것에 대한 좀 반사적 선택이다. 그다음에 금태섭, 양양자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준석이나 조국이나 더 많이 거론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금태섭, 양양자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저게 이제 네. 일종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당을 이끌고자 하는 그 인물 중심 인물들에 대한 지명도라고 그래야 되나 인지도라고 그래야 네. 되나 그런 것에 밀린다는 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지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이들이 더 묻혀버리는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쨌든 이준석, 이낙연, 네. 조국은 전국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차별성 문제인데 네. 이런 의아함이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전 의원이 거대 양당과 뭐가 다르지? 아, 예, 거대 양당 출신들이고 네. 뭐 제3지대에서 오랫동안 안 있었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으면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근데 급하게 나온 거고 여전히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90년대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독립적으로 좀 지지율이 떴던 정치인이 박찬종 네. 전 의원인데 박찬종 전 의원은 그때 적어도 네. 이 사람은 민자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라고 네. 하는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신정치개혁당이라는 당을 오랫동안 끌고 갔었죠. 네. 근데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전 의원은 아니란 말이죠. 어딘가 들어갈 것 같다. 특히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무소속 신분으로도 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양당을 싫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잠깐 보죠. 네,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7.6%, 부정평가 59.2%, 긍정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이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시점 기간이 다릅니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3.8%, 국민의힘이 33.9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3.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 자,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하다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검사 2명을 탄핵시켰는데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은 좀 악재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하락폭이 더 크다. 국민의힘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짧게. 일단 전반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네, 어디로 결집하고 응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수도 있고 각종 신당 움직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는 그래서 유권자들도 좀 숨을 고르는 네. 그 소극적 지지층이 일단 빠져가지고 관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연말 지나고 연초 되고 이제 신당이 가시화되고 신당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게 나오면 판이 그렇죠. 잡히면 네. 또 한 번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